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젠슨 황 작심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에 타이베이의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반도체나 기술 수출을 좀 통제하는 게 오히려 중국 시장에 있어서 AI 기술을 자립시키고 더 키워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라는 작심 발언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로도 좀 그렇게 만든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젠슨왕이 개인적인 의미인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 AI에서 가장 손해를 좀 많이 본 기업이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자신들이 AI 기업에 대해서 자신들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으로 아마 자신들이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CEO가 자신이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번 기회에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아마 AI에 대해서는 아마 화웨이를 겨냥한 것 같아요. 화웨이를 겨냥한 것 같은데 화웨이를 겨냥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실은 화웨이는 눌러져 있었지만 오히려 뭐 샤오미라든가 최근에 샤오미도 뭐 AI 같은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키워왔고 AI를 누르다 보니까 AI 자체는 상당히 좀 약간 눌러졌지만 다른 전기차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오히려 키워지는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AI 자체는 상당히 눌러졌을지 모르겠지만 AI를 상당히 눌러지다 보니까 AI 기반으로 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다 크는 이런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걸 반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AI 시장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특히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전용 AI 칩을 이제 지난 4월부터 이제 대상을 올렸는데 이에 따라서 사실 55억 달러 정도의 이제 이런 걸 반영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제 전환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 이런 것들을 제안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걸 폐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해왔고 AI가 사실은 미국만 하는 기술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를 하다 보니까 요 산업 자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한되는 부분이 하다 보니까 AI 기술 하나가 제한하면 요 다른 산업이 발달한다는 요 얘기를 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 산업 자체의 기업이 다른 기업이 또 발달하는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조치 이후에 엔비디아가 중동 국가와 수십만 개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고 황 CEO는 이제 트럼프와 함께 요 카타르를 이제 경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두 가지를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키워달라 이런 걸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슨 황의 작심 발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AI 생태계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많이 컸어요, 사실은. 중국이 많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AI 부분이 만약에 AI 자체로 보면 GPU 부분은 그렇게 많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GPU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GPU 부분은 많이 큰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AI 자체가 많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부의 기술의 부분은 정당성과 자신감은 고조된 것 같습니다. AI 독립성에 정당한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맞는 부분을 간다는 내적 확신은 강화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주도의 AI 정책에서 국제 인지도 확보의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이 이제 미국의 CEO고 최대의 어쨌든 그 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주도해온 AI의 핵심 전략의 프레임은 글로벌 시각에 맡은 뒷받침 효과를 좀 주는데 사실은 이는 향후에 어쨌든 중국의 어쨌든 배정이라든가 연구의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인재 유치 등에 대한 국책의 어떤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정부 주도의 투자는 낭비가 아니다라는 어떤 근거를 강화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의존의 탈피를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형 반도체 생태계가 부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좀 이런 겁니다. 국산 클라우드랑 국산 칩은 이제 중국의 어쨌든 대형 어떤
어쨌든 LLM이란 조합이 향후에 자주 AI에 대한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들고 네 번째로는 글로벌에 대한 기술 유입에 대한 것들이 좀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제 인식에 대한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 독립에 대한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의 점에서 상징적으로 큰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서 향후에는 젠순왕의 발언은 중국 AI 생태계에 대한 어떤 외부 검증이자 내부 어떤 자립화에 대한 촉진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설이었죠. 딥시크가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옥죄면서 중국의 자립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제2 그리고 제3의 딥시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AI의 기술 독립의 위험성이나 자극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한국과 일본, 대만 쪽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대미 투자 차질이 좀 있으니까 자제해달라는 촉구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